좀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테슬라가 차량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걸 잠정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환경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일론이 비트코인을 지지할 때 테슬라가 환경 친화적 기업이라면서 이거 너무 넌센스 아니냐, 모순이다라는 의견도 많긴 했습니다. 근데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뭐 이런 발표를 해버렸네요. 비트코인 채굴로 급속히 증가하는 화석 연료 사용이 우려돼서 결제 대금으로 이제 받지 않겠다고. 자, 그러면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끝에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오늘 테슬라가 미국의 바이오 연료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이 유출됐어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다른 이슈 말고 이것만 자세히 다루려고 했는데 비트코인 안 받겠다는 트윗을 딱 본 순간 이것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자, 그럼 바이오 연료 크레딧 마켓이 뭔지,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자, 먼저 미국의 RFS라는 제도에 대해서 볼게요. 재생 가능한 연료 표준 정도로 해석이 되죠. 재생 가능한 연료, 즉 바이오 연료예요. 바이오 연료는 화석 연료가 아닌 식물이나 동물의 폐기물에서 얻는 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옥수수에서 뽑아낸 옥수수 전분 에탄올이 있다고 해요. 자,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미국의 운송수단 연료에 최소량 포함시키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RF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공식 명칭은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 제도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국 운송수단 연료에는 이 바이오 연료가 최소한 얼만큼은 무조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2000년대 중반 해배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바이오 연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지정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후로 점차 이 필수 바이오 연료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연간 360억 갤런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이오 연료 업체겠죠.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 정부는 수십에서 수백억 달러의 크레딧을 이 시장 참여자들, 즉 바이오 연료 업체들에게 부여를 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마켓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들이 정부에서 EV 크레딧을 받고 이걸 다른 기업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이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옥수수 등의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예요. 실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장려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앞서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가 옥수수에서 뽑아낸 옥수수 전분 에탄올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이 바이오 연료 시장을 에탄올 생산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옥수수 작물의 한 40%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겠고 농가 피해도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랬던 와중에 전기 자동차도 이 바이오 연료 혼합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대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실제 미 환경보호국에서 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기업들을 신청을 받았었고 오늘 최소 8곳이 신청서를 냈다라고 밝혔어요. 미 환경보호국은 이들의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이 이들 기업 중 한 곳이 테슬라라고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이게 루머일 수도 있었지만 오늘 테슬라가 이 환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트코인 거래를 안 하겠다고 딱 밝히니까 저는 이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 환경보호국에 제출된 신청서들을 검토한 후에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를 검토할 때 테슬라는 다 좋은데 환경 파괴의 주범인 비트코인을 받네? 이러면 탈락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게 수익성이 엄청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차익 실현쯤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겠죠. 물론 다 제 추측이에요. 테슬라가 이 바이오 연료 마켓의 공급자로 허용이 되면 테슬라를 시작으로 다른 EV 제조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또 시장 참여로 인한 크레딧을 전기차 급속 충전소와 같은 주요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또 선순환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앞서 에탄올 생산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로이터는 이 프로그램에 테슬라가 추가되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국 정유업체들이 테슬라로부터 크레딧을 구매하게 되는 것은 현재 이들의 사업을 위협 중인 회사에 자금을 대는 좀 이상한 꼴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일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들로 인해서 이제 가스차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유 업체들이 이제 존폐 위기에 있는데 바이오 연료 크레딧까지 이 전기차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결국엔 자신을 위협하는 경쟁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거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자, 만일 테슬라가 선택이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기차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추적을 할 거고 또 어떻게 거래 가능한 크레딧을 받게 할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하튼 이 트윗 때문에 이 장후에 폭락을 했어요. 560대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587 정도로 올라오긴 했는데 비트코인도 좀 많이 떨어졌죠. 이게 테슬라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